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폭력, 그중에서도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예민 학교전담 경찰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나 혹은 장난들이 학교폭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학교폭력일까요? 다 함께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에서 가장 힘센 친구가 우리 같은 반 친구들을 마구마구 때리고 있어요. 친구가 잘못했으니 넌 좀 맞아야 된다면서 때리고 있는데 과연 이 행동은 올바른 행동일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책을 빌려줘야 한다면서 빌려줄 책을 가져왔는데 그만 빌려줘야 될 책을 잘못 가져오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같은 반 친구들이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을 잘못 가져왔더라고 하더라도 과연 친구들이 욕을 하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맞을까요?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내 짝꿍이 내가 너무 귀엽다면서 볼을 꼬집고 아이 귀여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기분은 이것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심지어 꼬집힌 볼이 너무 아픕니다. 내 친구는 칭찬으로 했던 행동이라도 이것은 과연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될까요? 앞서 설명해드린 모든 사례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신체 및 언어폭력은 장난이라는 이유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겐 장난이라 하더라도 친구들이 불쾌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고통을 호소한다면 이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주세요. 다음은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해 폭행인데요. 여러분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친구의 신체를 때리거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모두 폭행, 상해라고 일컫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가 모두 폭행과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폭행은 말 그대로 친구를 때리는 것이고 만약에 친구를 때려서 병원에 가게 되거나 피가 난다거나 상처가 난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감금입니다. 여러분, 깜깜하고 불도 켜지지 않은 화장실에 혼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섭고 너무 당황스럽겠죠? 우리는 이것을 감금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학교폭력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약취입니다. 협박을 하거나 때려서 어떤 장소로 끌고 가서 친구들이 나에게 돈을 빼앗고 있어요. 나 돈 좀 빌려줘. 문화상품권 살 거야. 나는 돈을 빌려주기 싫었지만 우리 반에서 제일 힘센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도 돈을 갚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약취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행동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유인입니다. 친구를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동을 유인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너무 집에 가고 싶지만 친구가 때릴 것처럼 협박을 하고 날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친구를 속여서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행동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절대 하면 안 되는 학교폭력의 행위 중 하나겠죠? 다음은 언어폭력입니다. 모욕과 협박이라는 언어폭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한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처럼 야, 이 난쟁아 하면서 내 키가 작다고 놀리고 있는데 그 순간 내 기분이 너무 나쁘고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협박입니다. 그림처럼 나에게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욕을 하면서 핸드폰을 안 주면 XX 해버릴 거야 라면서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행동들은 당연히 협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을 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행위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고 학교에서 학폭위 처분이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밝혀지지 않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을 두고두고 따라다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 유명 연예인, 아이돌 그룹 멤버나 운동선수, 배구선수를 살펴보면은 학교폭력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꼭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학교폭력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20년이 지난 후에도 밝혀지게 되는 것일까요?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있는 한, 가해자가 있는 한 계속 고통은 진행 중이고 또한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들 곁에 있는 어른들에게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이 계시고 또 학교전담경찰관도 있으니 117 번호 꼭 잊지 말고 상담이나 신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꼭 눌러주고 기억해주세요. 또한 학교폭력을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을 목격했더라면 무조건 꼭 신고를 해주어야지 더 이상 친구가 아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준다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오늘 수업 잘 들으셨다면 제가 준비한 2가지 퀴즈 모두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친구를 장난으로 때리는 것은 학교폭력이 아니에요. 나는 장난으로 때렸으니까 친구가 아파하더라도 이것은 학교폭력이 아니야.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상대방이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를 때리거나 욕한 경험들은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에요. 내가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렸다면 그것은 졸업하고 나면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는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최근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학교폭력을 저지른 유명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모두 다 밝혀지게 된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의 유형을 잘 알아두고 여러분들 친구를 괴롭히지 말기로 꼭 약속해주세요. 또한 피해를 입은 친구를 보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117이나 부모님, 선생님께 알려서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꼭 용기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